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로 이제 마케팅 영업 관련된 부분하고, 그 이제 기본적인 세무 법무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구매 대행 사업은. 그거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본 알고 가셔야 돼요. 상품까지 등록하시고 이제 한두 개씩 팔아 보셨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력 상품에 대해서 또는 내 쇼핑몰에 대해서 최대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몰아오는 작업을 이제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노출 싸움에 있어서는 그게 꾸준히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언론 포털 매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포털 뉴스들이 있고, SNS 바이럴 뭐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노출해서는 뭐 SEO 작업을 한다든가, 뭐 또 거기 입점 리스팅 광고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노출 플랫폼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도 자료도 내거든요. 내 제품 비슷한 거 남들이 어떻게 기사 냈는지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응용해서 써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노력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 상품이 좀 유니크하다. 그리고 이거 내가 브랜드로 가져갈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나 써요. 그 다음에 기자를 모르면 보도자료를 주로 못 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예전에는 저도 사회면 또는 쇼핑 관련된 기자들 리스트를 인터넷에 막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보도자료를 막 그분들한테 메일로 한 20명, 30명 쫙 뿌려본 적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어쩌다 한두 명이 내주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케팅 회사들을 통하면 뭐 싸게나 5만 원, 7만 원, 좀 뭐 전자신문 이런 데는 막 15만 원, 20만 원 그런 거를 핸들링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걸 또 활용하시는 방법. 근데 무조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방법론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털 쪽은 주로 이제 검색 광고죠. 기본적으로 본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든가 뭐 페이스북 본인 페이스북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뭐 인스타 이런 곳에 포스팅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랜딩 페이지를 아까 그 상품 상세 페이지로 해 주시고 카페 밴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일본은 좀 다를 수 있으면 한국은 뭐 대부분 이제 네이버 광고가 좀 비교적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검색 광고 두 종류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SA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서치 엔진 검색 광고예요. 검색 광고. 그리고 이제 DA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 배너 광고. 크게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배너 광고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 검색 들어가시면 어떤 특정 단어 검색하면 파워링크 뜨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쇼핑 카테고리에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활용하시죠. 어떤 것들은 클릭 하나에 뭐 3,000원, 5,000원 하는 거 주로 CPC, 그러니까 클릭당 과금되는 개념인데 키워드들은 뭐 300원, 500원 하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뭐 비싼 키워드들이 노출도 많죠. 그리고 이제 그 파워링크는 주로 이제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자체를 광고하는 걸로도 흔히 알고 계신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특정 상품으로 랜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상품은 그 쇼핑 카테고리에서 노출 광고를 상위하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워링크를 써서 그 상품으로 랜딩 페이지를 저는 하기도 해요. 그게 더 싸서 같은 키워드. 그다음에 요즘 뭐 네이버 뭐 디스플레이 광고들은 뭐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SA 광고 같은 경우는 하루 예산을 5,000원, 10,000원 이렇게도 세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좀 있죠. 일단은 비용 없이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블로그든 뭐 페이스북이든 그쪽 열심히 하세요, 그냥. 일단은 비용 안 들이고 하면서 계속 고객 반응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런 채널들은 광고성보다는 콘텐츠성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그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에 랜딩 페이지 하나 넣는다든가 관련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찾아서 올리세요. 계속 정보성으로. 그러면 어쨌든 검색 키워드 잡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활동들을 막 했을 때 내 스토어팜에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그걸 또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스토어팜 가시면 통계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모니터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페이스북에 들어오는지, 쇼핑 검색에 들어오는지, 블로그에 들어오는지 이거 모니터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더 잘 되는 곳 위주로 계속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상 매체는 이것도 뭐 돈 들이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편집기도 뭐 공짜도 많죠. 그거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모바일 영상 편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밥 먹고 하면 1시간 정도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노출 플랫폼 활용인데 네이버도 제목이나 뭐 이런 키워드를 중요한데 일반 오픈 마켓들도 제목에서의 키워드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고 요즘에는 개인화되면서 많이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입력값들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 점. 이제 일반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는 리스팅 광고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오픈마켓 검색했을 때는 그 제품들이 무조건 상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제품 나오거든요. 상품이 많은 카테고리나 해당 상품 키워드들은 2페이지가 더 광고로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비노출 플랫폼은 사실은 뭐 여기서 언급할 이슈는 별로 없긴 한데, 비노출 차려는 노출, 뭐 영업 입점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SNS나 이런 공구 쪽, 밴드카스 이쪽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번 팔고 빠지는 데는 나름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거기는 이제 광고비보다는 가격이 싸고 또 수수료도 좀 세요. 한 30%막 이렇게 떼가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특정기가 노출하면 일정 물량이 좀 팔리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걸 좀 활용해 보시는 것 좋고요. 그런 마케팅이나 뭐 공부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정 제품을 몰아서 팔아보겠다 할 때는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이 되게 싸야 되고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떨이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직접 제조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채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이런 정도의 뭐 온라인 매체들을 뭐 유료든 무료든 적절하게 좀 믹스해서 활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IMC를 뭐 통합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록 이제 1인 사업자고 개인이시지만 상품에 대해서 매체별로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빵원부터 뭐 얼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럼 어디에 뭘 해보겠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블로그 포스팅 하나씩 하겠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블로그 포스팅 하겠다. 뭐 인스타그램에 뭘 해보겠다. 이것들을 그냥 계획을 좀 쭉 적어보세요. 특히 이제 예산을 써야 될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걸 나름대로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잘 효율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또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좀 배분해서 단돈 10,000원씩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나마 더 효율이 나는 곳이 어딘지를 해서 아까 100만 원을 나눠 쓰지 말고 한 곳에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요즘 광고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뭐 1,000원도 할 수 있고 5,000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받으시라는 거죠. 요즘에는 다 피드백도 이게 뭐 시스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올렸더니 예를 들면 이미지로 올렸더니 하루에 한 3명 정도 클릭하는구나. 근데 영상으로 올렸더니 뭐 조회수가 훨씬 늘어나고 클릭수도 훨씬 늘어나더라. 그러면 이제 같은 돈이면 영상으로 계속 해야죠. 뭐 이런 식의 활용 방안들 계속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그냥 쭉 보세요. 이제 만약에 CPC죠. 말 그대로 클릭하는 만큼 돈 나오는. 요거는 이제 뭐 네이버 대표적인 네이버 쇼핑 검색이 CPC 형태로 되고 아까 파워링크도 CPC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클릭하는 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베이스 쇼핑몰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나 모바일 톡스토어를 하나를 세팅을 하세요. 스토어를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을 입점을 시켰잖아요. 입점을 시킨 상태에서 광고를 하든 이걸 베이스로 다른 오픈마켓에 추가 입점을 하든 구매가 생길 거 아닙니까? 구매가 생기는 고객들이 이제 저희 고객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점해서 파는 모든 쇼핑몰들의 고객들이 자기 고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고객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고객님이 시들거든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내 고객화 할 거냐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루에 한 명이라도 계속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광고를 하시든 오픈마켓 입점을 하시든 거기서 팔리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딱 한번 고객의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왜? 배송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신의 고객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분들은 현재 제 고객은 아니고 네이버 고객이고 11분 고객, G마켓 고객이에요.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택배 보낼 때 거기다 뭘 하나 써서 보내요. 거기다가 자사몰 URL을 쓰고 감사합니다를 써서 보내는 방법.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보내는 방법. 아니면 택배 박스에다가 스티커를 그런 거 하나 붙이는 방법. 좀 더 진일보 한다 그러면 쿠폰을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알림톡 같은 걸 수동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오늘 고객님 상품 출고했습니다 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필친 맺기 뭐 이런 것. 아니면 판매를 할 때 그건 많이 하죠. 그 스토어팜에서 찜하기 또는 뭐 소식 받기 이거 해가지고 쿠폰 더 주는 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내 걸 한번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 고객을 자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고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찜 아니면 소식 받기 쪽으로 몰아가는 게 맞고 이제 카카오의 톡스토어는 그 풀친으로 몰아가는 게 맞아요. 해본 결과로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이나 또 실물과 지마켓 팔았을 때 그 고객들도 가능하면 어떤 혜택을 줘서 카카오 채널 하나 개설해서 그쪽으로 계속 채널 친구를 몇 개 유도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채널 친구 맺어 놓으면 그분들한테 마케팅 메시지를 자유롭게 쏠 수 있어요. 그런 쪽까지 연결을 하는 방법을 중간중간에 뭐 쿠폰이 됐든 어떤 혜택이 됐든 안내가 됐든 그런 작업들까지 되면 뭐 굉장히 좀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제품이 나오거나 뭐 했을 때 남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계속 준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을 갖추는 방향까지 머릿속에 설계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주 탐라 농장이라는 걸 운영하시는 이분은 귤만 팔아요. 제주도 귤. 아마 마진이 엄청 적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분은 보나마나 싼 거 가지고 승부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 적게 넘더라도 내회원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번가에서 이렇게 팔았어. 행사를 해서. 또 광고를 해서 플러스 서포니까 광고를 한 거. 이게 아까 리스트 광고라는 그거거든요.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내용 보세요. 운송장 번호 있고 택배사. 배송 정보 알려주는 거예요. 배송 정보. 이 귤 구매한 사람한테 배송 정보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합법적이죠. 그 밑에 뭐 있어요? 홍보성 글이 아니고 콘텐츠가 있어요. 감귤을 잘 보관하는 또는 맛있게 먹는 법. 이거 산 사람들은 뭐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요즘에 이건 못하는데 제주 탐나원장 바로 가기. 요즘엔 이건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렇게 아이콘도 있어서 그냥 풀친 맺기, 그러니까 채널 친구 추가 뭐 이런 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송 정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내요. 보내서 그 당시 제가 소개받았을 때가 한 친구가 14,000명 정도 이미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고 카카오 내부에 이제 카카오 임원한테 드린 얘기예요. 카카오 내부에서는 다른 쇼핑몰들과 차별화되는 자기네 장점이 이런 거다. 고객을 몰아줄 수 있다. 채널과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풀친을 딱 맺어 놓으니까 친구가 되고 나니까 이분은 마케팅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알림톡 한 번 보내면 15원인가 인당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금 마케팅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봤더니 친구가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내부의 성공 사례다라고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로직을 잡아가서 잘한 사례예요.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가시면 훨씬 좋다라는 뭐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10,000명, 뭐 몇천 명 또는 몇백 명한테 이런 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 있는 걸 갖는다는 건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다음부터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요.